월요일 총선 절차 출발합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추석을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면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는 겁니까? 총선 관련해서 해보셔서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일단 지금은요. 네. 이 보병 말하자면 또 군대 얘기십니까? 바닥을 그냥 껴야 돼요. 이 땅을 계속 밟아야 돼요. 발로. 계속 만나야 되고. 예, 계속 밟아야 되고 겸손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실하게.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지 무슨 그 어떤 것보다도. 보병 사람들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직접 중요하다. 만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무슨 뭐 현수막 달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언론 이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약간 그건 공중전 같은 공중전이죠. 거네요. 예. 근데 이 발로 뛰지 않으면 마음이거든요. 네. 예,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 선거 때 돼가지고 나타났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을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여당은 겸손해야 돼요. 오만하면 완전히 죽습니다. 양천구 많이 뛰고 있습니까? 네.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제발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랑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정치권에 계속 주문을 하고 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십니다. 보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군대 얘기 비슷하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보병 갖고는 안 되고 합동전을 해야죠. 네. 공군으로 공중전을 하면서 네. 포병으로 화력을 퍼붓고 아니 다 해요. 다 보병도 하는데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 타이밍에 뭘 해야 되느냐 정미경 물어보셨으니까. 최고처럼 예. 발로 이렇게 뛰면서도 예. 그걸 갖고는 안 되고 이슈라든가 비전을 제시해야 돼서 방송이나 이런 데를 네.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예. 또 화력을 퍼붓듯이 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복합적으로 지금을 해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연합사 이제 사령관, 부사령관 하셨으니까 자, 연합적인 말씀을 주신 아니 걸로. 다른 네. 병가나 다른 군에서 서운해할까 봐 제가 공군 보병 예를 들었어요. 괜히 했네. 사실 보병. 그 말이 맞긴 해요. 원래 병가가 포병입니다. 포병이셨죠. 포병이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 통신병이었는데. 네. 저는 뭐 법무병과 하겠습니다. 완전 여기 합동작전이 가능한 구조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7개월 채 안 남았는데 이념전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반일을 선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듭되는 이념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정미영 최고위원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이념을 가장 이 정치와 대한민국의 그런 요소에 펼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요. 예.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6.25 남침의 주역입니다. 김일성과 함께. 근데 그 김일성으로부터 또 상도 받았어요. 잘했다고. 6.25 남침 잘했다고. 그다음에 그 그런 김원봉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뿌리라고 해요. 또 대한민국에서 훈장 주려고 또 시도하잖아요. 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일성 다 아시겠지만 이분도 6.25 남침의 또 주적 중에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공군의 군가를 만들었고 북한 인민군 군가 만들었잖아요. 네. 군가가 뭡니까? 뭐 싸워서 적을 죽이자, 우리를 죽이자. 대한민국을 죽이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을 또 훈장을 주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 이상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정무수석을 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수십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거. 네. 예,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신영복 존경한다 그래서 그 필체를 진짜 요소에 막 써요.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김일성 주체사상가입니다. 예,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받고도 그다음에 전향하지 않은 분이고 김일성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있었죠. 예, 근데 핵심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국정원의 원훈이라는 거. 교정에 가면 교훈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에 새긴 거. 네. 그러면 국정원에 가면 원훈이라고 돌에 새긴 거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바꿔요. 근데 그 글씨체를 신영복체로 해요. 네. 그러면
국정원을 모욕하는 행위 아닐까요? 국정원에서 수사해서 신용복을 무기징역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신용복 필체를 원훈에 그 필체로 해요. 저는 이거는 거의 능멸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다시 원점으로 원상복구했어요. 예. 그다음에 또 보세요. 육사에 또 집착을 합니다. 네. 육군사관학교. 문재인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25 전쟁사 예. 이거를 그 필수에서 빼요.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 광복군 독립군 이 예. 부분을 교과 과정에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념을 자기 생각하는 거를 막 그냥 우리의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냐 육사는. 네. 육사의 육군사관학교의 그 기본적인 정체성을 그 국정원처럼 흔들어 버리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요. 그걸 돌리는 것이다. 네, 저는 사실 제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6.25 전쟁사를 배웠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6.25 전쟁사를 세상에 그 육군사관학교 사람들한테 가리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이제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말씀 뭐 많이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이 반일을 선동한다. 네. 공산주의 전체주의. 확실히 문제가 많다는 걸 정미경 최고도 인정하는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이걸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아니 안 하고 이렇게 정미경을 문재인 얘기하면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 왜냐하면 대한 문재인 것만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 이번 저 차례니까. 아니 요거 한마디만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이념으로 자기 이념으로 그래서 역사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원상회복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할 얘기 없을 때 문재인 그냥 대통령 본인 얘기나 하세요. 문재인 정부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 갈라치기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면서 극우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대통령이 선동하는 것 같아요. 친일 찬일을 선동하고 마치 하고 있죠. 지금 보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네. 또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반대하면 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니 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 위기가 아주 심합니다. 중국발 그 경제 위기가 솔솔 그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이념 틀 속에 갇혀서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제발 이념의 틀 속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좀 해결하고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이런 데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친일 외교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일 외교를 넘어서 또 이제는 공산주의 이런 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없는 늑대가 매일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에 비유돼요. 지금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다 뭐 전체주의자다 하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돼서 나중에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죠. 점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점점 극우 유튜브 것만 봐 그런지 극우화되는 것이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뭐 뒤에 가서 물론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했고 역사 뿌리찾기를 많이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예. 독립전쟁 또 광복군 이런 것들을 잘 조명을 했던 이유는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네. 개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에 그런데 있죠. 예. 전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려면은 국가의 군인 는 독립군과 강복군인데 독립군과 강복군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군은 1948년 이후
특히 6.25 전 48년 때는 독립군과 강복군에 찾았어요 초기에는. 네.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6.25 때 이후를 자꾸 뿌리가 얕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근시안적인 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고 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맞게 그러한 것들을 뿌리찾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걸 뒤집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제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또 받아달라면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육사 뭐 철학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예. 김일성 세력, 김일성과 뭔가 가까운 사람들, 네. 이런 북한 그 친북 종북 공산주의자들을 띄우기 위해서 항의를 이용하거나 밑작업을 깔거나 그다음에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 생각이시죠? 네, 제가 개인적 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 네. 사실은 이제 항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에 예. 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면 그걸 왜 육군사관학교에다가 하죠? 그 6.25 전쟁사를 뺀 거 하고 연관이 같이 되지 있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속내는 뭐였냐면 김원봉이었던 것 같아요. 김원봉을 뭔가 띄우고 김원봉을 하려고 하니까 김원봉 혼자 띄우려면 띄워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홍범도 장군을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걸 육사에 집어넣은 거는 육사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한 거죠. 아하. 그리고 육사 나오셨으니까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짜 개인적으로. 예.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같이 사실은 말씀 아니 그것만 아니, 일단 먼저 말씀. 아니 제 아직 말이 안 끝났으니까. 육사의 뿌리는 예. 사실 5천 년 전으로 올라가지. 아니, 그러니까 장군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문을 요 있었으니까. 대답에 요 질문에 그런데 이제 대답만 너무 해주세요. 같이 한번 나중에 다시 질문 그런데 현대화된 네.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고 독립전쟁이죠. 그러니까 독립전쟁 때 참가했던 분은 우리가 그의 공적을 기려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네. 아니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김원봉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네. 육사 흉상을 김원봉을 세웠겠죠. 그런데 아니. 육사의 흉상은 6분을 세웠잖아요. 의원님, 6분. 네. 저는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독립운동의 영웅들을 세운 겁니다. 육사에서 세운 것은 네. 6명인데 아니 지금 육사에서 세운 걸 묻는 게 지청천 아니에요. 장군과 김자진 장군과 이범석 장군과 홍범도 장군 또 그 당시 예.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이혜영 선생을 세웠어요. 왜 그랬느냐? 사실은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신흥무관학교 출신 최초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출신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임시정부에서의 정규군입니다. 그전에는 항일 의병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정규군이었고 특히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는 정규군을 낀 최초의 전투였어요.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네. 전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독립운동의 영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감이 돼야 네. 됩니다. 저도 군인이지만은 가장 지금은 군대가 있을 때 전쟁, 국가가 있을 때 전쟁해도 어렵습니다. 전쟁은 목숨 걸고 하니까. 의원님, 저도 보복 지원 얘기해야 될 이런 것 거 같은데. 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마무리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잃었을 예. 때 전쟁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300명의 예. 독립군이 있으면 총도 다 다릅니다. 총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군자금 어떻게 모아서 그 공식적으로 총을 네. 살 수 없으니 총알도 다 다르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 목숨 바쳐서 일한 이분들의 군인 정신은 그 기감이 되는 것이고 예. 우리 생도들이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뿌리 찾기의 일환으로 이런 모든 분들을 조명한 것이죠. 네. 네. 그럼- 정미경 최고위원님 이제 말씀. 아니, 예.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전부 다 육사에다가 세워야죠 동상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병주 의원님 지금 대답 못 네. 여기 하시잖아요. 얼지문덕 장군님이나 다 동상 있어요. 아니 그
네. 우리 지금 그 김병주 의원님 말씀 뭐 못 새로 하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아니 단답을 못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얘기 들으면 또 딴 얘기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 봉오동 주십시오. 전투를 예. 내가 지금 물어본 것도 아닌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6.25 때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한테 우리 국군한테 총을 쏜 사람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래요. 그 맞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대답 못 하잖아요. 그냥 그분이 엉뚱한 얘기만 활동했던 하시잖아요. 독립운동은 뿌리가 맞는 거죠. 김원봉 지금 또 이거 갈라치기 하고 계세요. 김원봉에 대해서 갈라치기 합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예. 그 사람이 항일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운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원봉 항일 운동을 우리-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면서 아니, 김원봉을 그러면 왜 알겠습니다. 문재인 비판하는 건 대통령은 잘못된 것이죠. 동상을 아니 항일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도 안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거는 하면 토론 적절하지 않는 못하는데. 거죠. 네, 실제로 예. 국민의힘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알겠습니다. 예.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진짜 분통이 터지는 거죠. 요거- 우리 국민들은 이 지점이 분노하는 겁니다.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비판을 할 건 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냥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미경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병주 예. 의원님 육사 나오셨는데 네. 김병주 의원님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이 우리의 적인 김원봉이 우리 국군에게 총을 쏜 사람들이에요.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는 거에 제대로 답변 못 하시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과 과정에서 6.25 전쟁사를 필수 과목에서 뺍니까? 네. 그거는 잘한 일입니까? 그것도 계속 그래 되면 이제 자꾸 네? 질문이 되니까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모든 거를 보면은 네. 정말 문재인 정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기네가 생각하는 친북, 네. 종북의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군을 흔들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정원을 흔들고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아마 네. 우리 국민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이 정율성을 가지고 48억인가요? 그 공원 만든다고 해서 이제 이 모든 게 다 네. 어떻게 보면 시발점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홍범도 장군을 그 육군 예. 육사 그 교정에다가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는 김원봉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뭐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물타기 예, 알겠습니다. 용으로 지금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바로 그런 이념.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위장 진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위장 민주, 위장 진보 세력, 위장 민주 세력.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공산주의 세력.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육사 그 짧게만 교과 말씀, 과정 얘기를 그거만 하셔서 정리하고 예. 육사도 전공이 있어요. 예. 제가 육사 철학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철학과를 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일반 있습니다. 대학과 학사 과정이 똑같아요.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하고 네. 2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해요. 1학년 때 공통 과목 속에는 국민윤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사에 대해서도 선택 과목으로 많이 합니다. 네. 세계 전쟁사도 해야 되고 6.25 전쟁사도 해야 되고 여러 전쟁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육사는 공통 과목으로 모든 전쟁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예. 했어요. 그리고 손자병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학사과정 그 커리큘럼상 교수부에 할 땐 그렇고 대신 육사는 7월 8월에 네. 집중적으로 대학생들이 방학 때 군사훈련을 받아요. 이때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6.25 전사를 기본적으로 깔고 얘기를 해요. 소대 전투라면 소대 전투에서 6.25 때는 어떻게 했냐. 아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육사가 뭐 그것을 공통 과목으로 지금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몰라도 실제 7, 8월엔 집중적으로 그 교육을 받는 학교 기관에서 네. 우리 변호사님도 저는 교육 받을 때 삼사관학교에서 삼사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예. 각계전투 받으면 각계전투 때 6.25 때 적용된 사례 네, 하고 그래, 보고 기억이 그렇게 매번 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6.25 전쟁사는 밑바닥에 늘 생활 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 그- 주제 정리는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로 끝날 것 마무리할게요. 같아요. 예, 예. 6.25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6.25 전쟁사를 유독 6.25 전쟁사만 그 필수 과목에서 빼버리는 네. 거.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북한에 우리가 그 김일성이 우리한테 유교 남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북한은 주적입니다. 김일성은 주적이에요. 김정은은 주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흐트려 놓으려고 지금 육군사관학교 그 교과과정에 개입하는 아니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 육군사관학교의 교과과정에 개입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예, 하나는 뭐냐면 정리 이제 좀 해주십시오. 정리는 예. 신영복을 대놓고 아주 존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신영복 씨가 쓴 책이 더불어 수비예요. 근데 김일성이 그 회고록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예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더불어 없습니다. 더불어. 아. 그다음에 세기와 더불어 아니, 그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것은 민주당의 더불어.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우리는 아니, 늘 멘트하는데 저는 그러면 다 공산주의자야. 국민들한테 참. 신영복 씨 더군다나 김일성 주체 사상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네. 대놓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주제가 이제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 네. 정부는 지금 우리의 뿌리를 흔들고 역사 지우기를 네.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그 틀에서 벗어나서 민생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아니 네. 이제 우리의 뿌리를 네, 흔드는 건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그 역사 세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여당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 좀 평가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여당으로서 어떤 네. 기보다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일단 일반 그냥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자기 구속을 피하고 면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 정치적으로 단식하는 사람 봤습니까? 보통 정치인의 단식은 어떤 정치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정치적 명분 없이 개인적인 자기의 그 구속 면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웃음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을 이용했잖아요. 방탄으로. 방탄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단식까지 할지는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단식으로 단식 방탄 민주당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야당 대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주 의원님 동조 네. 단식을 했던 걸로 네. 저희 알고 있는데 그 상황도 얘기 좀 해주시고 결국 이게 또 출구 전략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네. 부분까지 좀 얘기 좀 어제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 네. 단식하는 데 가서 옆에서 같이 동조하면서 했었고요. 네. 오늘 또 1일 동조 단식을 같이 하기로 하십니까? 했습니다. 제 생각은 늘 뭐 동고동락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동지라고 하면은 예. 또 군에 있을 때도 전우들과 늘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큰 결심을 하셨다고 봐요. 지금이 국가 위기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위기설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도 지장을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안보 위기도 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던져서 막겠다. 자기를 희생해서 막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지금 단식에 투입됐는데 하시는데 저도 또 사실 걱정이에요. 건강을 해칠까 봐. 이재명 대표님은 또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청기라고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원인 제공이지 않습니까? 출구는 지금 민심도 이제 네.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이념 전쟁을 끝내고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후쿠시마 방류를 중지시키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 있잖아요. 이런 출구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은 네. 국민의 심판은 곧 다가올 것이다. 네. 거대한 심판들이
그걸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미영 최고께서 단식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또 검찰 수사도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은 네.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원래 본인들이 하는 본연의 임무에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소환 불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환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식하면서. 뭐 그러면 4일날 뭐 간다고 하다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조롱하고 있잖아요. 2시간 조사 받는다? 2시간 어떻게 조사를 받습니까? 그 열람 자기가 조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두 시간이 지나갈 텐데. 그럼 거의 조사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저런 방식으로 2시간 조사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소환 불응으로 보고 그 피의자 신문 조사 없이 이재명 대표 조사 없이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영장을 맞다. 하는 게 맞다. 예, 맞다고 봐요. 고려할 필요 없어요. 정치적인 거. 왜냐하면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나가고 나면 이재명 대표 거의 제가 볼 때는 병원으로 보통 뭐 단식을 하면요. 예, 단식을 네. 하는 경우에 네. 보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단식을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영장을 청구해서 빨리 국회로 보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어떻게 하는지 부결시키는지 가결시키는지 보고 그렇게 그 정도 되면은 단식이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짧게요. 정부는 예. 예, 그 정치를 수사로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339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진짜 뭐 증거 나와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정도 하면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가장 네. 심하고 저는 검찰공화국의 독재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냐 다른 독재에서는 뭐 보이잖아요. 압력을 가하는 거. 이것은 합법을 가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피를 말리는 거고 국민을 알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게 만드는 거죠. 빨리 알겠습니다. 검찰공화국에서 네. 벗어나서 아니. 국민의 시간이 다 안전을 돼서.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람이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면 네. 339번을 알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예. 합니까? 네. 뭐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인 거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판사가 해주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얻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검찰이 갖고 있지 왜 그거를 다 언론에 얘기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